근데 그 토양이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있으신 거 아세요? 그 말은 거짓말이고요.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냉장고에 넣는 음식들이 외부로 터져가지고 그게 냄새가 나고 이게 안 좋은 거를 네, 안녕하세요. 하우TV입니다. 오늘은 그 토양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토양 관리에 따라서 또 염류장애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또 염류장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에 있어서 그 토양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걸 다 인지를 못 하십니다. 그냥 비료 많이 주고 좋은 품종 심고 이러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품종과 어떤 비료나 어떤 농약이나 이전에 토양이 그 작물 재배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토양은 그 생명의 기반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작물 생육에 필요한 물, 양분, 산소 이런 부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이 망가진 재배지에서는 솔직히 어떤 작물을 심더라도 작물이 생육이 좀 어렵고요. 수확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격을 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제 토양이 3대 특성은 이제 학교 때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 이제 때알 구조냐, 호달 구조냐, 그런 이제 물리적인 특징, 그 pH, 그 비료에 대한 화학적인 부분, 이제 미생물이나 유기물에 대한 생물학적인 부분,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잘 나와야 농사가 되는 거지, 이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은 작물 생육의 수확량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이제 CEC, 이제 양이온 취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토양이 이제 비료를 주면은 이제 그 비료를 식물이 다 빨아먹거나 아니면은 유실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토양의 특성에 따라서 이 토양들이 이 비료를 자기 토양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보이는 완충 능력과도 연관도 되고요. 그 토양에는 이제 그 미생물이나 이런 생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기물 분해라든지 이제 질소 고정이라든지 이제 병해충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양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토양이 망가져서 이제 나쁜 미생물이 많다. 그럼 토양이 병도 더 잘 걸리고 작물 생육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 어떤 비료를 쓰냐, 어떤 농약을 쓰냐, 어떤 품종을 재배를 하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내 토양이 건전해야 어떻게 시도를 하시더라도 성공을 하실 수 있는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토양이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있으신 거 아세요?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비교한 토양들은 일본토와 이제 미국토입니다. 이제 그 토양을 비교할 때는 CEC,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토양은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분 저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토양 내에 유기물 함량, 그 다음에 pH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크게 작물이 잘 되냐 안 되냐 그 기점을 따지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토양은 CEC가 보통 한 10 정도 된다고 하고, 좀 산성 토양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유기물 함량 떨어지고. 근데 현재는 그래도 유기물을 좀 풍부히 넣다 보니까 좀 토양이 산성이 아니고 약간 알칼리로 가는 토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유기물이 좀 풍부한 토양들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산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알칼리로 가는 경향이 많고요. 유기물이 떨어지는 토양들이 보면은 좀 산성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토양 내에 수소 이온이 많냐 적냐의 그 싸움인데,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소 이온은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토양 같은 경우는 한국의 평균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도 풍부하고, 근데 대신 이제 화산회토다 보니까 pH 편차는 지역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미국 토양 같은 경우, 미국 토양은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 한국보다 일본보다 월등히 좋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고요. 미국 토양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나쁜 경우도 있고 한국보다 더 좋은 토양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농림부에서 정말 잘하는 게 농사 지을 땅들을 정해줘요. 정말 토양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토양에 농사를 짓게끔 농지로 이제 해놓고요. 이제 농사가 안 되는 데들은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사를 지은다고 했을 때 한국 토양은 진짜 농사 짓기 정말 어려운 토양이고요. 일본과 그리고 더 월등한 미국에서 농사 짓기가 월등히 좋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 이게 그 CEC 이제 비료를 담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한국 토양을 굳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좀 적색 신호입니다. 매년 완전 부식되지 않은 돈분, 우분 뭐 이런 걸 넣지 않는 이상은 농사를 영위하기 좀 어려운 토양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토양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분류하는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일본보다는 괜찮다고 보지만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 그쪽 토양을 봤을 때는 그 비료를 담을 수 있는, 비료를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가 월등히 큽니다. 그 정말 또 유기물 수치 같은 경우에도 한국 토양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수치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높은 수치에 다돌아오고 있어요. 뭐 미국은 다양하다고 하지만 유기물이 높은 수치에 있는 토양의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의 농사를 짓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염기 포화도도 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토양일수록 염기, 포화, 비료를 품을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확실히 농사짓기가 수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영양분의 저장고, 이걸 저희가 CEC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토양이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토양이 이렇게 공국만 만들어주고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토양 주변으로 이렇게 비료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비료들이 아니고 이제 토양은 마이너스를 띠는 음전화입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료들을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붙여놓는다는 걸 표현을 저장한다, 이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붙여놓은 것들이 그냥 가만히 붙여있는 게 아니고 식물한테 차근차근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식물한테 양분을 줄 수 있는 이제 양분의 저장소를 이제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소들만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칼륨, 뭐 칼슘, 마그네슘, 그 암모늄은 이제 암모늄태 질소겠죠. 암모늄태 질소, 뭐 수소 등등 이렇게 플러스를 띄는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제 미량 요소도 일부 또 보관이 가능하고요. 근데 CLC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의 특징에 따라 큰 편차가 있어요. 점토 함량이 높고 또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들 같은 경우에는 이 CEC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토양 또 pH에 따라 가지고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힘이 좀 틀려지고 있어요. 특히 뭐 유기물의 증가는 양이온 치환 능력, 곧 CEC의 능력에 큰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점토 함량이 높은 토양일수록 유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점토 함량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물 빠짐이 모래보다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유기물도 유실량이 적다 보니까 확실히 유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